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다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다 이야기 이렇게 정했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흑해 항구를 통한 곡물 수출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러시아 상륙 함대가 아마 흑해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여름도 되고 해서 바다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한자도 쉽고요. 그냥 시험시험 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흑해가 나온 김에 색깔이 있는 바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홍해 바다가 있죠. 백해 바다가 우리가 잘 이렇게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황해 바다가 있다. 황해는 우리나라 옆에 있으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중해다, 또 사해다 이런 한자로 우리가 쓰고 있는 유명한 바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는 바다들이 여기가 지중해죠. 네, 지중해 여기 있습니다. 흑해가 여기 있다. 이쪽이 이제 터키다. 터키. 그렇죠? 터키 위에 흑해가 있다. 그리고 홍해가 있다. 홍해. 이집트 옆에.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해도 있다. 저기 팔레스타인 쪽에 사해가 있죠. 이스라엘에. 우리나라 옆에 이제 중국과 옆에 황해가 있다. 이러한 그리고 백해는 러시아 쪽에 있다. 이것을 한번 글자는 다 쉬운 글자이므로 크게 중점을 안 주고 이름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런 것을 한번 주로 따져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바다 이야기이므로 해양이라는 낱말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바다 해다 그리고 양이다. 양은 특히 큰 바다를 얘기한다. 바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큰 것을 전제로 하지만 해와 양 중에 양이 더 크고 해는 양에 비하면 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다 해는 이제 바다 해무로 물수, 삼수가 들어가죠. 큰 바다 양도 마찬가지로 바다 해무로 삼수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매양 매자가 들어갑니다. 매일 할 때 매양, 늘 그런 뜻이에요. 늘 이것은 어머니가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찬동을 하는데 어머니가 머리를 매일 만지고 매일 이렇게 단정하게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머리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풍성하다. 머리가 검고 풍성하다. 검고 풍성한 물이 바다다. 어찌일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어머니처럼 와 같은 물이다. 물 중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풍성한 그런 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틀렸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큰 바다 양은 이제 양양자가 들어갔다. 발음이 일단 왔죠. 발음이 왔는데 양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렇게 희생제물로도 바치고 또는 사람이 먹기에도 맛이 있고 그리고 풍성하다. 맛이 있고 풍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한 물이다. 해서 큰 바다 양 이렇게 되겠죠. 사전을 보니 해양 자체는 넓고 큰 바다를 얘기한다. 해와 양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도 쓰지만은 일반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만 해는 양보다는 비교적 적은 규모다.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권이다. 물의 권역이다. 그렇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대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해양. 근해, 해자 쓸 때는 비교적 가까울 권자 씁니다. 왜냐하면 살고 있는 곳에 가까운 바다다. 양을 쓸 때는 주로 원양이라고 씁니다. 멀리 있는 바다다. 큰 바다는 멀리 있다. 물론 원해라는 말도 씁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대양이라는 말도 쓴다. 5대양, 6대조 이렇게 쓰죠. 기본적으로 염두에 둘 것은 두 개를 비교하면 해가 조금 작은 규모다. 양이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는 흑해다. 끄물 흑자예요. 여기에 터키 있다. 요즘 나라 이름 바뀌었죠. 튀르키예인가 발음하기 좀 곤란합니다만 터키 바뀌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바다인데 여기에 해협이 있어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지중해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이죠. 왜 이것을 흑해라고 하느냐. 바다가 시커멓지는 않겠죠. 기본적으로는 파랗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바다다. 러시아 이제 둘러싸고 있는데 러시아도 연결되고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 연안에서는 업이 활발하다. 면적은 46만인데 우리 한반도가 22만 제곱킬로이므로 한반도의 2배 넘는다. 그래서 영어로는 물론 블랙시라고 한다. 이 여러 나라들이 같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므로 각 나라마다 또는 예시대마다 예전부터 이름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블랙 흑해라고 한다. 그런 이 명칭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1860년 이후에 영어 명칭이 국제적으로 블랙시라는 검은 바다, 그걸 한자로 옮긴 것이 흑해죠.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근데 터키가 차지하는 영역이 제일 많습니다. 터키에서는 터키 말로 이런 뜻이, 이런 낱말을 쓰는데 위대한 바다다 또는 검은 바다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러시아 말로도 검은 바다다 이러한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검어서 그렇지는 않은데 왜 그럴까 하는 것은 뒤에서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 아프리카 쪽에 이집트와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있다. 이렇게 가늘죠.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제 지중해와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것은 홍해는 빨갛다 하는 붉은 홍해예요. 그렇죠? 붉은 바다다 이렇게 되겠죠. 아프리카 동북부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다. 수에즈 운하 개통 후에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중요한 항로가 된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바다 속에 있는 해조 때문에 붉은빛을 띈다. 이렇게 일단은 설명됐습니다. 이런 설명은 사실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면적은 앞에 흑해보다는 조금 작죠. 흑해는 46만이었죠. 제곱킬로인데 이것도 거의 한반도의 2배 된다. 이것은 이제 영어로도 물론 이제 홍해라는 뜻이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가 출애굽한다. 애굽은 이집트를 얘기하죠. 우리말로는 애굽이라고 하지만은 한자로 쓸 때는 애급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다. 말하자면 엑소더스다. 탈출이다. 그렇죠? 영광의 탈출할 때. 그리고 이때 탈출하면서 결국은 홍해를 건넌다. 이렇게 되겠죠. 홍해를 건너는데 어느 쪽을 건너느냐? 결국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이제 이 시나이 반도죠. 이집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너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건너면 이만큼 돌아가야 되니까 이 부근에 어디서 건넜지 않겠나 생각은 됩니다만 제가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근에 어디 건넜지 않겠느냐. 여기 시나이 반도 가는데 이쪽이므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모세의 기적이 바다가 갈라지는데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것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다. 그래서 홍해가 유명하다. 자, 그럼 이 홍해라는 말은 앞에서 보면 왜 홍해라 부르는 나왔지만 해안에는 많은 산호초들이 자라고 있어서 보름 때가 되면 물이 밀려 나가면 바닷속에 붉은 산호초들이 이렇게 보인다, 붉게 보인다. 실제로 좀 붉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점점점 적어놨습니다. 아카바만 동쪽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었죠. 네, 여기에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와 페르시아만까지 걸쳐서 페르시아만은 이쪽이에요. 이쪽에 걸쳐서 큰 붉은 산맥들이 글쎄요, 붉은 나무들이 많은가요? 바다와 만나서 붉은 빛이 바다에 비쳐서 붉게 보인다. 이런 설명도 있고 또 특히 남쪽에 있어서 홍해가 되었다. 아니 남쪽에 있는데 방향이 남쪽이라고 왜 홍해라고 하느냐. 이것은 이제 터키 기준으로 보면 앞에 흑해도 그렇고 홍해도 그렇고 이런 것이 좀 의미가 있다. 왜 의미가 있느냐. 결국은 뒤에서 잠깐 언급되겠습니다만 터키라는 나라의 이름이 우리로 치면 한자로 치면 돌궐과 비슷하다. 돌궐 민족이다. 아시아 유목 민족이 같다. 그래서 아시아 유목 민족이라는 것은 결국 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동양 사상 중에 오방색 지역에 따라서 색깔이 정해지는 것, 그것과 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백해다. 백해는 이제 러시아. 러시아 위에 조그만 바다가 백해다. 이것은 흰 백자를 쓴다. 왜 그러냐? 우선 보니 화이트시인데 러시아의 서북부에 있는 북극해의 만인데 이름이 왜 그러냐? 이제 물론 가설이라고 했습니다만 10월부터 6월까지 바다가 얼어붙어서 하얗게 되기 때문에 백해를 한다. 네. 그리고 북극의 새하얀 하늘빛이 바다에 비치기 때문이다. 이런 고유명사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해다. 그래서 우리는 백해라는 어떤 아주 좁은 지역에 한쪽에 치우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백해라는 게 있다. 국제적으로도. 이제 황해는 한반도와 중국에 둘러싸인 바다다. 북으로는
발해만이 있죠. 발해만이 있고 나무로는 동중국해와 이어진다. 그래서 옐로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굳이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이제 지중해, 이 색깔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지중해다. 여기 있다. 이탈리아 밑에, 그렇죠? 터키 아래에, 이집트, 아프리카 위에 있는 것이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둘러싸인 바다다. 동쪽으로는 홍해, 아까 본 홍해와 인도양, 서쪽으로는 대서양과 통하고 북쪽에는 흑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중해는 이제 일단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일반 명사로 보게 되면 어떤 육지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게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세계 곳곳에 보면 모양이 크든 작든 어떤 땅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의 바다가 있을 수 있죠. 호수가 아니면서. 그것은 이제 일반 명사로 지중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라 하면 어느 것을 가리키는가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지중해, 그렇죠? 유럽에 있는 이 지중해를 얘기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분할 때는 유라프리카 지중해다. 유라프리카. 그리고 또는 유럽 지중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떤 고유명사가 되고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는 대륙과 대륙 사이에 끼어 있는 바다, 뭐 북극해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홍해도 일종의 지중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중해라고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으면 호수가 되겠지만 조금은 터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양과 연결돼야 바다가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말하자면 지중해를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일반 명사로 쓸 때만 그렇다. 기본적으로 지중해를 할 때는 유라프리카, 유럽 지중해를 얘기한다. 영어로도 그렇게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사해라는 것도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죠. 아라비아 반도 서북 쪽에 있는 호수다. 네, 시나이 반도, 지금 팔레스타인 쪽이죠. 수면이 해수면보다 상당히 낮다. 몇백 미터 낮다. 글쎄 자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아마 3, 400m 정도 낮다. 그래서 세계 호수 중에서 가장 낮다. 이것은 호수다.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다. 네.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고 북쪽에서 요르단 강이 흘러옵니다. 들어오는 강은 이제 나가는 강이 없어요. 일종의 이제 호수가 되겠죠. 그렇지만 바다로 부른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강물이 들어오지만은 항상 수면은 거의 일정하다. 왜냐하면 정발이 심했다. 정발. 들어오는 만큼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염도가 이제 쌓인다. 물론 강물이 들어오게 되면 염도가 바닷물보다 약하지만은 물이 계속 쌓이고 정발되고 하다 보니까 염도가 많다. 바닷물의 약 5배다. 그렇죠? 세균이나 염생식물, 소금기가 있는 데서 살 수 있는 생물을 제외한 생물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사해다. 그렇죠? 죽음의 바다다. 네, 히브리어로는 아마 소금 바다라고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부력 때문에, 소금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데드시다. 자, 이제 대략 바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앞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터키가 있죠. 터키가 있는데, 터키 북쪽에 있는 게 흑해예요. 그리고 홍해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를 터키 사람들은 백해라고 불러요. 자기네 기준으로 볼 때, 물론 한자말이 아니겠죠. 터키 말로 그렇다. 왜 이렇게 부르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돌골족이라는 것이 동양의 유목민족이다. 그 동양 유목민족이 돌골이 가서 터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상 속에 동양의 어떤 오행 사상, 그리고 거기서 나온 오방색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방색 동서남북 중 보면 동쪽은 푸른색, 서쪽은 흰색, 남쪽은 붉은색, 북쪽은 검은색, 가운데는 물론 황색입니다만, 자, 터키 기준으로 봤을 때 흑해라는 것은 터키 위에 있다. 위에 있으므로 북쪽에 있다. 이것은 흑색이다. 색으로 따지면. 그래서 흑해다. 그리고 이제 지중해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서쪽에 있다. 그렇죠? 서쪽은 흰색이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지중해라 불리지만은 터키 기준으로 봐서는 아마 백해라고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홍해가 있다. 홍해는 터키에서 보면 남쪽이다. 남쪽은 적색이다. 붉은색이다. 그래서 붉은 홍자를 써서 홍해다.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자료가 제가 눈에 띄어서 역시 동양의 오행과 오방색과 좀 관련돼서 이름이 만들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 흑해라고 했을 때 터키와 가장 유역 면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두루 그렇게 쓰이지 않느냐. 막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느냐를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또 어디서 한 군데서 정리해 놓은 흑해, 홍해, 황해, 백해에 대한 다른 설명이다.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흑해는 박테리아들이 쌓여서 이렇게 아주 침전돼서 그것이 어떤 검은색을 내는 어떤 뭔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조류가 많이 정식해서 물이 빠질 때는 좀 붉게 보인다. 물론 다른 설명도 있었죠. 황해는 물론 잘 알다시피 황하에서 흘러들어오는 황토물 때문에 그렇다. 예. 물론 그 황하가 내려오는 그 유역만 그렇지 중간이나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뭐 그렇게 누렇다고는 볼 수 없죠. 백해는 북극의 하얀 빙하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자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많이 틀리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흑해, 그러므로 홍해, 붉을홍, 백해, 흰백, 황해, 누를황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이런 이름들이 있다. 그리고 지중해, 사회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